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메리츠증권이고요. 코드번호 008560, 현재 시각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9시 5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메리츠증권은 뭐 증권회사죠. 뭐 이런 브로커리지나 뭐 아니면은 뭐 이런 펀드나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고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증시가 상당히 화랑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거든요. 증시가 올라가면 증권주도 올라간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보통은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증시가 활성화되고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거래가 많아지고 신용잔고나 이런 것들 대출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익이 좋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그 트레이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이런 키움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수수료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증권 업계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렇게 수수료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 뭐 트레이딩에서의 수수료 수입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작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증시가 좋다라고 하는데 증권주 메리츠 증권은 상대적으로 좀 못 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이제 구조적인 부분들 때문이라고 보고, 사실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매매 수수료보다는 이런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시 대출이라든지 부동산 담보 대출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채무 보증이나 이런 부분에서 들어오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이 사업 구조나 같은 증권회사지만 좀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최근에 증시가 화랑임에도 불구하고 메리츠 증권이 조금 못 가고 있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래도 이제 증권주 거기다가 이제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최근에 뭐 라임 사태 이후에 뭐 사모펀드나 이런 것들의 환매나 이런 것들이 중단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상 펀드 수요나 이런 것들이 또 줄어든 영향, 그러니까 증권주들에게 다소 좀 불리한 또는 좋지 않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증권주들이 상대적으로 또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메리츠 증권의 기술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사실 그냥 추세 하락이죠. 네, 추세 하락이고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보이다가 이제 좀 너무 아직 못 넘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네, 여전히 이제 추세 하락의 흐름인 부분이고, 여전히 시장과의 반대편에 서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직까지 시장에서 별다른 관심이나 이슈나 이런 것들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의 좀 매력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또 배당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 회사 말고도 이 증권주들이 대표적으로 이 배당을 많이 줘요. 평균적으로 이제 배당을 상당히 많이 주는 편인데, 뭐 대신증권이나 이런 데는 뭐 5%, 6%, 7%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주당 200원씩 해서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한 6%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한 6% 정도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지금 한 3,100원이니까 시가 배당률로 했을 때 6.5% 정도네요. 만약에 배당을 200원씩 매년 200원씩 주고 있는데 올해도 만약에 200원씩 준다면 현재 이제 배당 메리트를 감안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한 6.5% 정도 이렇게 좀 나올 듯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배당 메리트가 상당히 좀 큰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기술적인 흐름이나 이런 수급적인 부분 요소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닙니다. 실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꾸준히 영업이익 순이익 꾸준히 나오는데,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인들 팔죠, 기관들 팔죠. 아무리 뭐 회사가 이익이 좋고 꾸준히 나도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과의 반대편에 서 있는 종목이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꾸준히 영업이익 순이익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꾸준히 뭐 실적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나오고 있는 회사라서 뭐 크게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뭐 언급드릴 건 없지만, 일단은 시장 자체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일단은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주가가 올라가기 좀 힘든 게 주식인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 논리. 그래서 수요가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수요가 없으면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들. 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꾸준히 뭐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배당도 꾸준히 주는 회사인데 지금은 일단은 기술적으로 풀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딱히 추세나 이런 부분들 수급적으로서 당장에 뭐 큰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혹시나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한 2260포인트인데 2700, 2800 뭐 혹시라도 이렇게 올라간다면 분명히 하반기나 언제 한번 증권 업종 중심으로 해서 이 순환매나 주도주의 흐름들이 한번 올 수 있다. 아무래도 증시가 정말 화랑을 보이고 코스닥이 막 한 1000포인트를 가고 지금 816포인트죠. 뭐 코스닥이 뭐 1000포인트를 가고 코스피가 뭐 2700, 2800을 가는 상황들이 온다면 이 증권주로 하여금 주도주의 흐름, 주도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몰려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는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당장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에 좀 더 의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현재 한 3,000원 정도를 봐야 되겠죠. 메리츠 증권은 3,0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일단은 보유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이나 이런 매력도 한 6%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요. 뭐 그런 부분들 기대하면서 3,000원 정도 이탈 안 하면은 일단은 좀 보유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하락을 해서 매물대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요. 올라갈 때마다 이런 전고점 자리 뭐 한 3,600원이라든지 여기 1차적으로 3,600원, 2차적으로 4,000원 정도 이런 구간에 진입했을 때는 상당한 또 매물 압박을 또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3,600원과 2차 4,000원 정도를, 아래로는 3,000원 정도를 보고 가는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앞으로도 메리츠 증권은 이슈가 또 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또 영상을 올려드리니까는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가 함께 제시가 되기 때문에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